예를 들면 제가 그림을 보여드리면요. 보여드리면 아까 앞에 그림이 있었죠? 네.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이제 이건 1차 추세만 했습니다. 이건 계절성이 있다고 볼 수는 없고요. 이건 증가하는 추세와 계절성이 동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를 하냐면 일단 계절 차분을 합니다. 계절 차분을 한 다음에 그다음 일반 차분도 해야 됩니다. 추세로. 그러니까 계절과 추세로 없애서 동시에 두 개 차분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이 경우를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됩니다. 자, 이 경우에는 자, 세 번째 예제는 이렇게 합니다. 자, 이건 이제 추세와 계절 차분, 계절성 처리 방법. 자, 원자료가 이렇게 있죠. 있으면 먼저 계절 차분을 합니다. 그리고 또 다시 일반 차분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요렇게 하면은 이제 요게 어떻게 되느냐? 이제 제가 이제 자세히 보여드려야겠지만 저런 것을 하면 요게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게 이제 굉장히 아이디어, 랜덤하게 아까 말한 앱솔루트라는 게 굉장히 랜덤이라고 저희가 얘기했죠. 평균하고 분산이 일정한 그런 일정이 보이잖아요. 요런 식. 요게 요런 식으로 돼요. 근데 얘는 잘 안 돼요. 그래서 얘는 좀 다른 방법.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이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요 그림하고 이 세 개하고 여기 차이가 뭐겠습니까? 앞에 세 개들은 추세라든지 계절성 차분이나 이런 전처리 과정을 통해서 일종의 처음 그림처럼 등 분산이 시간에 따라서 일정하다는 그러한 것을 어느 정도 맞출 수가 있어요. 저는 여러 가지 분해 방법을 통해서 추세나 계절성 제거 방법을 통해서 이게 왜 등분산이냐면 보통 분산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실제적인 데이터를 볼 때 이게 등분산이다, 그러니까 같은 분산이다 이렇게 아니냐를 따지는 거는 요 폭을 보고 따지는 거예요. 근데 요 폭이 대부분 이렇게 크게 변동되지 않고 이게 약간 변동은 있지만 일정하다고 한다면 등분산이라고 하잖아요. 여기 보세요. 여기는 굉장히 플럭추에이션, 변동이 크고 여기는 또 굉장히 또 플랫하고 이게 시간에 따라서 분산이 같지 않거든요. 이거 분산이 같다는 건 뭐냐면 이런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주식을 하는데 등분산 과정이라는 것은 이게 얼마나 억지냐면 얼마나 비현실적이냐면 이런 겁니다. 자, 2020년 오늘 며칠이죠? 3월 22일이요. 2022년 3월 예를 들면 3월 19일부터 22일까지의 변동과 2024년 3월 19일부터 22일까지 변동이 똑같다. 아주 극단적으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말이 됩니까? 안 되죠. 전혀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모델링을 이런 가정하에서 모델링하고 다 틀리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등분산 가정을 우리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아리바 모델에서 등분산 가정을 이게 너무 비현실적이다. 이거 이분산이다. 다른 분산이다. 시간에 따라서. 그걸 이제 처음 한 게 이제 1982년에 로버트 앵글이라는 미국의 경제학자가 이 새로운 모델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뒤에 나오는 요런 모델입니다. 제가 자, 이거 보시면 분석에서 제가 이제 좀 죄송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두서가 없는데요. 여기 무슨 시계열 모델에 요게 있습니다. 요게 이제 예를 들자면 템퍼러처, 그다음에
변수는 이게 이제 그 1 동일 이렇게 합니다. 인측 시차 24 이렇게 합시다. 아유, 자 24 1 분석 변수를 저희들이 문제는 종속 변수가 동일 네. 네. 야, 이거 보시죠. 이게 좀 약간 그런데요.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등분산이 아니고 이분산을 가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에 따라서 변동이 이제 변한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자, 이 경우하고 예를 들자면 자, 그냥 여기서 12월 모델에서 그냥 등분산을 가정한 그런 것을 해보면 자, 이것도 이제 템퍼러처입니다. 자, 이제 한번 차분 한번 해볼게요. 일단. 그리고 계절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거 비계절 1 차분 LHS 계절 1 계절은 예를 들면 계절을 없이 한번 해봅니다. 자 이렇게 되고 그리고 플러스를 이제 이게 잘 보이시나요? 빨간 게 관측치고요. 잘 안 보이시죠? 빨간 게 잘 안 보이시고. 그러니까 어쨌든 이 템퍼러처에 대해서 이렇게. 자 이거는 이제 어떤 그 2차 곡선의 어떤 그런 것들이 있고요. 2차 곡선의 어떤 그런 것들이 있고. 자 요거는 자 요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책에 있는 거를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요 예제를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연합으로 하지만 이 사람이 2002년에 그러니까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2009년인가요? 제 기억으로 2009년에 여러분 혹시 그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금융위기 때 우리 그 금융회사에서 증권회사에서나 우리 은행 같은 데서 그 해칭 그 펀드를 판 적이 있어요. 중소기업에 따라. 그게 뭐냐면 환율이 예를 들면 1,200원이 넘어가면 뭐 완전히 중소기업 사람들이 좀 폭망하는 그런 설계. 뭐그 여러 번 대충 한번 그런 얘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그 2008년에 금융위기가 돼가지고 1,200원이 넘었네요. 그래서 완전히 중소기업들이 폭망을 했습니다. 흑자도산하는 기업도 막 생기고 그랬어요. 그랬을 때 제가 알기로 이 로버트 앵글이 이 불쌍한 우리 중소기업 사람들을 위해서 한국에 직접 증인으로 왔습니다. 제자가 불러서 왔는데 제가 기억으로 왔어요. 근데 결국 졌어요. 이론을 만든 그 양반인데 이렇게 해소를 하는 기록으로 제가 예전 그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나온 김에 아까 우리 부사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굿나잇이라는 사람은 제 그 대학교 은사님의 박사 동기입니다. 1976년에 박사를 받으시고 우리 주도 교수님은 미시시피 대학 조교수로 가셨고 노스캐롤라이나 스테이트 유니버시티라고 NCSU라고 대학을 졸업했는데 데이빗 굿나잇하고 세 사람이 창업을 한 거예요. 76년에.
그 통계학 박사거든. 세 사람이 창업을 해서 SAS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아직도 제가 알기로 그거 아직도 비상장 기업인 겁니다. 아마 거의 그 네이비 굿나잇이 거의 100% 갖고 있을 거예요. 그 대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육아라든지 타가라든지 뭐 이런 엄청나게 특히 여성분들한테 엄청나게 그 혜택을 많이 주는 그런 회사로 80년대부터니까요. 76년에 그거를 시작을 했으니까 지금 거의 한 50년 됐네요. 지금도 아직도 뭐 우리나라에서 대부분의 기업이나 학교나 이런 데서 세스를 많이 쓰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뭐 우리 여러분들도 열심히 우리 교육을 받으시고 이스마일러를 사랑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거를 요걸 한번 설명드릴게요. 요거는 가장 자 이게 원자료입니다. 그러면 이제 AR 차수가 1이라는 것은 뭐냐면 자, 제가 이제 차분을 한번 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하려면 YT 스타는 한번 차분을 했어요. 원자료를 한번 차분을 한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차분 1이 그런 겁니다. 그리고 뒤에는 차분 안 했어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자 이게 뭐냐면 AR 차수라는 게 뭐냐면 오늘의 자료는 어제 자료하고 밀접한 연관이 있다. 얼만큼? 파이만큼. 그래서 파이 곱하기 보통 이제 파이 값은 1보다 잘 씁니다. 저희 값이 아니면 이게 막 주식 그 환율 데이터가 막 그냥 지 멋대로 돌아다닌다. 그 영어로 하면 그 폭발적, 영어로 하면 explosive model이라고 하는데 막 지멋대로 갑니다. 굽비 불린 망아지죠. 그래서 저거를 파이가 1일 때 저희들이 random walk라고 합니다. 막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해요. 별명이 술주정뱅이의 걸음걸이입니다. 이 술 많이 드신 분들이 어느 쪽으로 방향이 갈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따지는 게 아까 말한 단위근검자입니다. 유닛 루트. 그래서 여러분 이제 자 파이가 1일 때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게 엉망이란 말이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차분해서 하면 되는데 그래서 이제 단위근검적 뒤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유닛 루트 테스트인데요. 이게 이제 뭐냐면 이게 이제 귀무가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1점 이런 건데 이건 대립가설. 이게 만일 되면은 이거는 단위근이고 이게 만일 채택되면 이건 단위근 아니고 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분석하기 좋은 그런 자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건 이제 1979년에 이제 아이오와 스테이트라는 곳에 그 윌리엄 풀러라는 교수가 이제 처음 만들었습니다. 그 뒤로도 특히 계량경제나 우리 한국에서 경제학 교수님들 중에 굉장히 많은 분들, 통계학도 마찬가지고 이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자 어쨌든 여기 이제 AR1입니다.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MA1은 뭐냐? MA1은 이동평균이라서 이게 뭐냐면 요게 이제 오차항입니다. 에러텀. 영어로 이제 에러텀인데요. 오차항인데요. 얘 자체가 어떤 그 자기 관계, 자기 상관관계가 있어요. 어떻게 되면 이렇게 표시합니다. 요걸 AR1, 요게 MA1. 여기 MA는 Moving Average의 그 약자입니다. 그리고 이제 Auto-Regressive고요. 그리고 자기 회귀. AR은 Auto-Regressive. 그리고 Moving Average입니다. MA는 Moving Average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렇게 했어요. 근데 만약 이거를 여러분들이 한번 이것도 한번 차분해봐 뭐 이럴 수도 있죠. 그래서 차분을 해보고 뭐 MA를 한번 투로 해봐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요. AR도 한번 투로 한번. 그러니까 이거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런 AR이나 MA를 그 결정하는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처음에 여러분들이 그 첫 단계에서 자료들을 보시면서 그래서 이거를 그럼 따지는 게 뭐냐? 그러면 자 여기 이제 보고서를 보시면 어딘지 그게 안 나오는데 이 어떤 그
모델링에서 어떤 그 좋고 나쁨을 떠주는 것은 예측 오차의 어떤 정확도로 하면 되겠죠. 네, 여기 이제 그 아까 말한 최종 결과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명상으로는 잘 보이지 않는데 이 빨간 게 관측치고 y-도 이게 뭐냐면 95% 신뢰 구간이에요. upper limit, lower limit. 그래서 저거는 신뢰 구간 95%에서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 혹은 밖에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대략적으로 이제 따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 시계열 분석을 하실 때 제가 생각하는 그런 여러 가지 좋은 그 팁이 있는데요. 그 뭐냐면 첫째로 뭐 시계열 분석, 시계열 자료뿐이 아니고 다른 자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일단은 자료들을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자료의 특성을 보시고 그 다음에 그 자료에 맞는 그런 모델들을 몇 가지, 이게 후보 모델, 캔디데이트 모델을 몇 가지 보시고 거기서 이제 그 최종적으로 여러 가지 그 크라이테리얼이 있는데요. 우리가 사실 제일 뭐 태양광 발전량도 그렇지만 우리가 보통 그 모델의 적합성, 말을 에디퍼시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퍼포먼스 이발리에이션은 그 퍼포먼스 이발리에이션 할 때 많이 쓰는 게 MAP입니다. MAPE 뭐냐면 mean absolute percentage error입니다. 요거는 하나 기억하십시오. 왜냐하면 이제 나중에 여기는 지금 없지만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포캐스팅을 해서 예측값들을 줬어요. 가졌습니다. 그러면 실제 값하고 비교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뭐냐면 MAP는 뭐로 디파인 되냐면 여러분들이 자료가 n개가 있다고 한다면 이거는 원자료, 이거는 예측 자료입니다. 그래서 원자료하고 예측 자료의 차이가 작으면 작을수록 이게 작아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태양광 같은 게 8%가 저겁니다. 그럼 저걸 어떻게 이밸루에이션 하냐? 여러분 당연한 그 질문이 나옵니다. 왜? 여러분들 미래 자료를 모르잖아요. 그죠? 우리가 내일 자료를 어떻게 알아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마치 옛날 자료지만 마치 미래 자료처럼 간주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데이터가 100개가 있으면 80개는 모델 미러링하는 데 쓰고 그리고 20개는 이밸루에이션 때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Y81부터 Y100는 마치 미래 값으로 간주라는 거죠. 그래서 80개로 예측한 것들을 80개로 이제 모델 빌딩에서 거기서 나온 예측값들을 20개를 만들어요. 그래서 걔랑 이렇게 비교를 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꼭 어느 순간에 이게 또 안 맞는데 어느 순간에는 잘 맞는데 또 어느 순간에는 또 잘 안 맞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타임 시리즈 애널리시스, 그러니까 시계열 분석은 혹은 예측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교정해주고 마사지해주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관측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작업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한 번 예측값 내놓고 땡 이게 아닙니다. 그죠? 계속해서 팔로우업을 하시고 계속해서 지켜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들의 그 기업이라든지 여러분들의 회사 혹은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시는 그런 데이터가 뭔지는 모르겠으나 그러나 이제 만약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관심을 갖고 계신 그 자료들이 만약 시계열 자료다 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그 뭐 추세라든지 계절성에 대한 것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데이터에 대한 첫 시점부터 데이터에 대한 그 굉장히 좋은 굉장히 리즈너블한 그런 이해를 가지시고 접근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저는 이제 오늘 이제 뭐 태양광 발전량에 관한 그 변수들을 저희들이 갖고 오긴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그 다른 여러분들의 자료